자, 우리가 8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고 각각의 형태에서의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형태별로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미분 방정식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함수를 가르쳐준 도함수가 만족하는 방정식이죠.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를 이제 x로 미분하는데 얘가 x에도 의존하고 이제 y에도 의존하는 어떤 함수다. 이렇게 주어진 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에요. 여기에 이제 요 y가 없으면 쉬운 거죠. 얘를 적분만 하기만 하면 바로 답이니까요. 이제 요게 있어야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제 그게 다름 아닌 이제 미분의 의미인데, 이제 미분의 의미는 그 뭐냐면, 자, 우선 축을 그려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요 점에 요 점이 내가 답을 구하는 건데, 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미분 방정식의 답을 구하는 건데, 요 점이 그 답에 포함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얘를 y0, x0, 요 점에 와서 y0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저 답을 안다라고 하면 그 저 답에 이제 그래프 선이 있을 거고, 그래프 선상에 이제 이 점 x0란 좌표, y0란 좌표를 갖는 점이 그 선상에 있다는 건데, 그럼 그 옆에 있는, 여전히 같은 답에 있지만 요 옆에 있는 점, 요 점의 좌표는 얘는 이제 x1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얘는 이제 x0 더하기 델타 x라고 한번 델타 x는 있는데 임의로 선택한 거 0.1 이를테면,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가 답이었는데 내가 x를 델타 x만큼 변했어요. 그럼 이게 여전히 답을 나타내는 그 그래프 위에 있으려면 델타 y를 내 맘대로 선택하면 안 되죠. 델타 y를 0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내가 이 점이란 얘기고, 델타 y를 뭐 0.2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고, 델타 y를 마이너스 0.2를 선택했다 그러면 내가 여기로 가는 건데, 모든 점이 다 답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중에 특별한 한 점만 답이 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델타 y를, 델타 x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델타 x는 내 마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델타 y는 델타 x가 정해지면 델타 y는 딱 정해져 있는 요 지점으로만 가야지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쓰면 무슨 얘기냐면은 요 점을 내가 이제 y1이라고 하면, y1은 이제 y0에서부터 얼마만큼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델타 y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델타 y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면, 미분 방정식을 이제 만족하는 그 델타 y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저 도함수의 뜻은 뭐냐면은, 이 도함수는 뭐냐면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근사적이죠. 언제 같으냐? 델타 x가 0으로 갈 때만, 그렇죠? 이게 근사적인 거야. 근데 이 도함수는 뭐예요? 도함수는 그 점에서의 대음자 fxy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델타 y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델타 y를 아무데나 선택하면 안 되고, 이 점에서 원래 점에서의 미분 방정식이 가르쳐준 그 기울기의 값에다가 곱하기 델타 x를 곱한
그 특별한 값을 선택을 해야지 요 점이 되고 그 점이 바로 미분 방정식의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1 이제 y1이라고 불렀으면 그럼 이제 그 다음 점, 그 다음 답이 되는 요 점, 그 다음에 답이 되는 요 점은 뭐 이제 내가 x2라고 할 거고 이제 y2라고 하면 여기 델타 x는 또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델타 y는 또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델타 y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 항상 델타 y는 현재 점에서 도함수 값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델타 x만큼 곱한 이런 특별한 그 값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인덱스를 붙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칸 한 칸 이동한 것을 이제 보면 처음에 이게 답이었다 그러면 내가 델타 x를 뭐 0점 아주 작은 값을 선택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대문자 fxy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 기울기로 움직여라. 이게 바로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쭉 다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원하는 우리가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는 얘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답이 될 수 없느냐? 지금 이것은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 요 델타 x 내가 선택한 델타 x 델타 y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 관계식이 근사적인 관계식이기 때문에. 얘는 언제 등식이 되는 거야? 델타 x가 0이 될 때만 0으로 가는 극한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델타 x가 충분히 작으면 저 기울기나 도함수나 미분값이나 거의 비슷할 거고 그래서 그 솔루션은 굉장히 근접한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걸 이제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답은 만약에 이제 실제 답은 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 답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기울기를 계산해서 한 칸 한 칸 다가가는 것하고는 이제 요거만큼의 에러가 있는 거죠. 요 에러. 근데 요 에러는 델타 x를 이제 작게 하면 할수록 그 에러는 줄어든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이하기도 해요. 이런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치 해석에서는 오일러 방법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거는 미분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근사해를 구할 때 사용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얘는 이제 부정확해요. 왜냐하면 미분과 기울기의 차이 때문에 얘는 언제 델타 x가 충분히 작으면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이게 정확한 방법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이하는 이제 그런 거에 가장 첫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이건 이제 상당히 좀 부정확한 방법이어서 실제로 수치적으로 풀 때는 더 정밀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전산물리나 이런 거에서 아마 이제 배우실 거예요. 수치 해석을 다루는 파트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델타 x를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빨간색으로 한 진짜 솔루션은 뭐냐면은 내가 이게 기울기를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화살표로 표시했잖아요. 실제 오일러 방법에서는 여기서 그 기울기 방향으로 그냥 띄엄띄엄 폴짝폴짝 뛰어나가는 건데 이 정확한 해가 되려면 한 칸 뛸 때 요 보폭을 굉장히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보폭을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접하게 가는 거야. 접하게. 한 칸 한 칸 폴짝 뛰는 것이 아니라 리얼 솔루션은 실제 답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를 나타내는 저런 이제 화살표와 모든 점에서 이제 접하는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면 그게 진짜 솔루션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라고 했는데 미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제 x축, y축에서 각 실제 솔루션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그 미분이 나타내주는 요 기울기에 계속 모든 점에서 접하게 나가면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적인 방법을 계속 공부할 텐데 그 해석적인 방법에 더해서 가끔 이제 내가 솔루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면 대략 솔루션이 어떤 꼴로 생겼을 거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실제 구체적인 응용은 이제 조금 이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가 해석적인 솔루션을 이제 구하는 구할 수 있는 여러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그 각 형태별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제일 간단한 형태가 이제 separable equ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separable equation 뭘 separable이라고 부르냐면 자, 미분 방정식은 이제 이런 거죠. y 미분이 대문자 fxy다. 이걸 푸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도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이제 디퍼렌셜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디퍼렌셜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미소 변위가 만족하는 방정식을 디퍼렌셜이라고 불러요. 미소 변위. 그러니까 y''은 dx dy잖아요. 그럼 이제 쟤는 디퍼렌셜 꼴로 쓴다라고 하면 dy는 fx y dx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디퍼렌셜 꼴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건 이제 수학적인 그냥 컨벤션이 노테이션인데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기하학적인 그런 의미가 분명하죠. 이 수학에서 dx dy라고 하는 것은 델타 x 델타 y예요. 근데 그것이 0으로 가는 극한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놓고 머릿속으로는 내가 x축으로 한 칸 갔어. 그럼 y축으로 몇 칸을 가야 되느냐? 여기다가 요것만큼 곱해서 가면 된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0으로 가는 극한에서.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인데 separable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분리 가능하다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분리 가능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쟤를 열심히 막 변형을 했더니 x하고 y가 여기에서 이제 복잡하게 엮여서 있는데 거기서 y에 관련된 파트하고 x에 관련된 파트를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 쓸 수 있다. 자, 이럴 때 그 미분 방정식을 separable이라고 불러요. separable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로 미분 방정식이 x 곱하기 y다. 이건 separable이에요. 왜냐하면은 얘는 y분의 dy x dx 이렇게 쪼개 쓸 수 있고 좌변은 y만 있고 우변은 x만 있네요. 근데 y 미분은 x 더하기 y다. 얘는 separable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수를 써서도 y는 오른쪽, x는 왼쪽. 반대로 그렇게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separable 하지 않은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separable 한 꼴로 찾았다.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푸느냐? 일단 제가 이제 수학적인 그 스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함수 내가 스몰 fx하고 스몰 fy하고 스몰 gx는 알고 있는 거야. 미분 방정식이 나한테 줬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함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얘는 그 f라는 함수의 부정적분이에요. 이런 게 있는 거죠. a라는 함수가.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부정적분한 어떤 함수가 있겠죠. 내가 걔를 그냥 b라고 부를게요. gx를 부정적분한 그 함수로. f하고 g가 나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원리적으로 a하고 b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저 위에 separable한 이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y dy라는 건 다름 아닌 day예요. 자, gx dx는 dbx야. 자,
자, 왜 그러냐? 자, D라고 하는 건 변화량이죠. 자, 내가 아까 미분 방정식 풀려면 점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점을 이동할 때 AY가 얼마만큼 변하는가? 얘는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dy, dA, dy잖아요.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근데 dA, dy가 fy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점을 변했는데 그럼 b가 얼마나 변하느냐? 걔는 dx, db, dx. 역시 합성함수 미분법인데 이것이 바로 g죠. 이게 바로 f. 따라서 원래 이 미분방정식과 이 미분방정식은 똑같은 미분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내가 점을 뭐 변수가 변하는데 A의 변화량과 B의 변화량이 똑같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 빼기 B가 0이란 얘기죠. 그럼 이 솔루션 상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A 빼기 B는 일정하다, 상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누구의 변화량이 0이야? 그럼 걔는 상수함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Y 빼기 BX는 C다. 이게 바로 그럼 이제 미분은 다 사라졌네요. 그래서 X하고 Y의 관계식을 얻었으니까 이게 바로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세퍼러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인데, 자, 실제로는 이제 이런 수학적인 원리를 알면 실제 답은 이제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까지 왔어요. fy, dy, gx 세퍼러블 꼴로 만들었죠. 만들면 그러면은 조금 전처럼 뭐 부정적분이 어떻게 되고 뭐 변화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각각을 적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을 적분하면 왼쪽을 봤더니 fy의 적분은 내가 ay 부정적분하면 되는 거죠. 오른쪽은 bx 부정적분이니까 임의의 적분상수.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구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세퍼러블한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세퍼러블하게 만든다. 양변을 부정적분한다. 그래서 답을 넣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단계별로 아주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바로 나가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 예를 한번 풀어보면 이제 y''은 이제 xy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1번 세퍼러블하게 바꾼다. 2번 양변을 적분한다. 양변을 적분하면 로그 y 절대. 그럼 이제 y분의 1을 적분하면 y의 절대값이죠. 로그 y의 절대값. 그래서 양수냐 음수냐를 잘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x는 적분 상수. 그렇죠? 그래서 이제 y는 이제 exponential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인데 적분상수 더한 건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절대값을 그냥 뭐 뺐어요. 왜냐하면 요 알파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반해가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x가 0일 때 y가 얼마다 그런 값을 가르쳐주면 이제 알파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는 어떤 이제 개체수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어떤 이제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방사성 물질이 이제 방사성 붕괴를 일으켜서 점점 개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시간의 함수로 그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그것을 한번 기술하는 건데 숫자니까 얘는 이제 정수가 돼야 될 텐데 편의상 얘를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갖는 그런 물리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n이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 가운데 이제 이걸 풀어라.
이게 문제예요. n이라는 시간의 함수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만족해요. 자, 이건 뭐 그냥 제일 간단한 미분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물리적인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n이 이 방사성 물질이라고 했으면 이제 요건 뭐예요? 단위 시간당 그것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죠. 그럼 방사성 물질은 왜 변하죠? 방사능을 방출하면 방사성 성질을 이제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얼마나 많이 방사선을 방출하는가, 그거에 비례해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방사선을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애들이 방사선을 방출하느냐, 현재 방사선 물질의 개수에 비례하겠죠. 비례할 거고, 단위 시간당 각각이 얼마나 활발하게 방사선을 방출하느냐, 그래서 그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람다는 단위 시간당 각각의 방사선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해서 방사능을 잃어버릴 그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decay rate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요 미분 방정식이 정확한 각각 이제 어떤 물리적인 프로세스들을 잘 기술하고 있는 거,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사선 원자들이 이렇게 있다, 원소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각각이 이 방사선을 방출하면,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방사성 물질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좌변 dn dt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몇 개가 이런 방출을 했는가, 그에 비례할 거예요. 그 개수만큼 줄어들겠죠. 줄어드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곱하기 n이 있는 거는 각각의 방사성 물질이 다 똑같이 기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이 디케이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 디케이 확률이 람다다. 그러니까 얘가 디케이 확률이 람다고, 얘가 디케이 확률이 람다, 얘가 디케이 할 확률이 람다다. 그러면 총 남아있는 개수 곱하기 디케이 확률 하면 평균적으로 몇 개가 디케이 했는가, 그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저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세퍼러블을 하네요. 자, n분의 1 dn은 마이너스 람다 dt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얘는 로그 n. 자, n은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안 쓰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람다 t 더하기 적분 상수야. 그래서 얘는 답은 nt는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t에 여기는 n0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t가 0일 때 총 몇 개가 처음에 준비되어 있는가, 그게 개수가 n0다. 그래서 이제 얘는 시간의 함수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nt다 그러면 처음에 n0였다. 솔루션은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고, 그러면 전체가 처음에 n0였는데 전체 개수가 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그걸 우리가 반감기라고 부르죠. 반감기. 여기가 이제 n0였으면 여기 n0 나누기 2가 되는 이 시간을 이제 반감기라고 부르는데, 자, 반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감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n0에다가 시간에다가 람다 타우를 대입한 게 얼마가 되느라 2분의 n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는 반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람다분의 1의 로그 2가 되겠죠. 그래서 반감기는 람다에 반비례한다. 람다가 디케이 레이트니까 람다가 크면 빨리 디케이 하니까 반감기가 일찍 돌아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슘의 반감기가 13년이다. 그 얘기는 뭐냐? 람다가 13년 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런 거예요.